방과 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헐, 근데 아직까지 아무도 듣지 않았군요. 금요일에 수능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작년 9월에 본 2학년 물리학 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동거리와 변이,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나비가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더라도 방향이 변했고,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입니다. 기억, 이동거리는 곡선의 총 경로이지만 변이의 크기는 최단 직선 경로이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변이의 크기보다 큽니다. 맞군요. 니은,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다르므로 그 값을 시간으로 나눈 속력과 속도의 크기 역시 다릅니다. 이동거리가 더 크니까 속력 역시 더 크겠죠. 틀렸습니다. 디귿, 이 운동은 방향이 변하는 가속도 운동입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으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입니다. 다이오드가 나오는 것을 보니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문제입니다. 스위치 A에 연결했을 때 LED의 빛이 방출되고 전자와 양공이 접합면에서 만나는 것을 보니 이때가 순방향입니다. 일단 니은이 맞습니다. 기억, A 연결 시 전원의 플러스 극에 연결된 쪽의 반도체는 P형 반도체이고 거기에서 이동하고 있는 입자 X는 양공입니다. 맞습니다. 디귿, B 연결은 역방향 연결이고 두 입자 X와 Y는 모두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4번입니다. 3번은 오랜만에 보는 뉴턴의 법칙 문제입니다. 두 물체가 실로 연결되었을 때 하나의 물체로 간주하고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 생각나시는지요? 가속도 정보가 나와 있으니 일단 가 그림에서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작용하는 힘은 비물체의 중력 mg이고 두 물체의 질량 em의 공통 가속도 a1을 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가속도 a1은 2분의 1g가 됩니다. 문제에서 나 그림에서 가속도는 가의 가속도보다 4분의 1g만큼 더 크다고 했으므로 이 가속도를 a2라고 놓으면 4분의 3g가 됩니다. 다시 나 그림에서 C의 질량을 mc라고 놓고 운동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C의 중력 mcg는 두 물체 질량의 합 m 플러스 mc에 가속도 4분의 3g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계산하면 mc는 3m이 나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핵융합 반응에 대한 문제이군요. 기억, 핵반응식의 개수를 보면 입자 A는 양성 자수가 0이고 질량수가 1이어야 하는데 이 입자는 중성자입니다. 맞습니다. 니은, 가와 나 모두 가벼운 수소 원자가 합쳐져서 무거운 헬륨 원자가 되었으므로 둘 다 핵융합 반응입니다. 틀렸습니다. 디귿, 질량 결손값과 핵반응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는 서로 비례합니다. 나에서 더 큰 에너지가 발생하였으므로 결손된 질량 역시 나에서 더 큽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입니다. 5번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 그 중에서도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학생 A의 말은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됩니다. 공과 글러브, 글러브와 공이 주고받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며
접촉 시간 역시 상호작용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힘과 시간이 같으므로 충격량의 크기 역시 같습니다. 맞습니다. B의 말은 운동량식 P는 NV로 설명되는군요. 속력이 감소하면 운동량 역시 감소합니다. 맞습니다. 이 감소한 운동량은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이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C의 말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A와 B, 3번입니다. 6번도 역학 문제인데요. 동일한 높이 기울기가 다르고 마찰이 있는 빗면에서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올 때의 상황입니다. 기억, 평균 속력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총 이동거리를 총시간으로 나누어서 서로 비교하면 됩니다. 바닥에 도닥한 시간은 동일한데 B쪽의 이동거리가 더 크므로 평균 속력은 B가 더 큽니다. 틀렸습니다. 마찰이 있는 상황이라 니은이 좀 까다로운데요. 마찰이 없을 때처럼 경사면의 기울기가 큰 A가 무조건 가속도가 크다고 하면 안 됩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 두 번째를 쓰면 초기 속도가 없기 때문에 변이 S는 2분의 1 AT 제곱이고 이동시간 T가 같기 때문에 가속도는 변이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한 B가 가속도가 더 큽니다. 틀렸습니다. 기억 보기를 활용해도 됩니다. 평균 속도가 큰 쪽이 B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역시 B가 더 크고 그 값은 가속도입니다. 경사면의 기울기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A의 가속도가 느린 이유는 아마 A쪽 경사면의 마찰 계수가 매우 커서일 것 같습니다. 디귿, 역학적 에너지는 같은 높이에서 낙하할 때 동일한 포텐셜 에너지만 있었는데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에는 경사면 중간에서 마찰에 의한 손실된 에너지가 있고 서로 다른 운동 에너지를 갖습니다. B의 최종 속력이 더 크므로 B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크고 반대로 손실된 에너지인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A가 더 큽니다. 맞았습니다. 디귿 하나만 맞으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7번은 교과서에 나오는 운동량 보존 법칙 실험입니다. 충돌 전에는 A만 운동하고 있고 충돌 후에는 A와 B가 한 덩어리가 되어 같이 움직이는 완전 비탄성 충돌 상황입니다. 기억을 볼까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은 곧 A의 운동량이고 충돌 후에는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됩니다. 맞군요. 니은, 탄성 충돌이 아니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실험 1번의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봐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디귿은 실험 2번과 3번의 충돌 후 속력을 비교하는 보기입니다. 2번에서 충돌 전 운동량은 2mv이고 이 값은 3m 곱하기 충돌 후 속력과 같습니다. 따라서 A에 들어갈 속력은 3분의 2V입니다. 3번 실험에서 충돌 전 운동량은 NV이고 같은 방식으로 B에 들어갈 속력을 구하면 3분의 1V가 되므로 두 속력은 다릅니다. 틀렸습니다.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가 다르므로 충돌 후 속력도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억만 맞으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8번은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스피커가 공중에 떠 있으니 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스피커 속에 있는 자석과 받침대 속에 있을 자석 사이에 서로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억, 정지한 물체는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물체의 알짜 힘은 0입니다. 맞습니다. 니은, 스피커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입니다. 따라서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스피커가 공중에 뜬 채로 정지해 있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럼 중력과 반작용인 힘, 자기력과 반작용인 힘을 각각 찾아볼까요? 중력과 반작용인 힘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중력이니까 주어와 목적어를 반대로 쓰면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입니다. 받침대가 스피커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반작용은 스피커 속의 자석이 받침대를 밀어내는 자기력입니다. 디귿을 볼까요? 책상면이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은 수업 시간에 수직항력이라고 배웠던 면이 물체를 위쪽으로 떠받치는 힘인데 받침대도 책상 위에 정지해 있는 상태이므로 받침대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총합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을까요?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지구의 중력이 있고 보기에는 지구가 작용하는 힘이라고 써놨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스피커의 자기력입니다. 그러니까 받침대의 수직항력은 중력과 스피커의 자기력의 합과 같습니다. 디귿의 보기는 스피커의 자기력이 빠졌으니 크다로 바꿔야겠군요.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았으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9번입니다.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과 탄성 포텐셜 에너지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P점과 Q점에서 물체의 속력이 같다 입니다. 속력이 같으니 그 지점에서 운동에너지가 동일하다를 생각해야겠군요. 기억, 탄성력의 크기는 변형 길이에 비례하므로 더 늘어난 경우인 Q일 때가 큽니다. F는 KX, 식이 기억나시는지요? 틀렸습니다. 니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변형 길이의 제곱에 비례해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따라서 Q일 때 포텐셜 에너지가 크고 P일 때는 작습니다. 맞군요. 디귿이 좀 까다롭네요. P점과 Q점에서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죠. 주의해야 될 점은 2개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과 중력 포텐셜 두 개라는 점입니다. 근데 P점과 Q점에서의 속력이 동일하므로 운동 에너지는 같습니다. 전체 역학적 에너지에서 이 운동 에너지를 뺀 값인 포텐셜 에너지의 합 역시 같겠군요. 디귿은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으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충돌에 의한 운동량, 충격량 전환을 동시에 묻는 문제입니다. 기억,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충돌 전과 후 모두 정지해 있으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고 올라간 높이도 h로 동일하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니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기 전에 충돌 전 A와 B의 속도를 알아봅시다. 두 물체의 속력은 처음에 빗면을 내려오는 높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굳이 계산을 해보면 루트 2GH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므로 A의 속도를 V라고 하면 B는 반대 방향이므로 마이너스 V입니다. 그럼 충돌 전 총 운동량은 NV-2NV, 즉 마이너스 NV입니다. 충돌 후 A의 운동량을 알아봅시다. 반대 방향으로 높이 h 올라갔으므로 충돌 직후 수평면에서의 속도는 마이너스 V이고 운동량은 마이너스 NV입니다. 따라서 운동량 보존식을 쓰면 B의 운동량은 0이 되어야 하고 이는 충돌 후 B는 정지했음을 의미합니다. 니은은 틀렸군요. 디귿은 쉽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항상 같겠죠?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으므로 답은 3번입니다. 11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너지 준위선 3개가 있는 그림입니다. 이 문제도 시험 범위이군요. 전위에 의한 에너지 A와 B를 그림 속의 화살표에 대응시켜야 합니다. N은 1인 전자에 흡수되는 에너지 값은 2에서 1로 전이하는 화살표에 해당되겠죠. N은 1인 상태에 있는 전자가 이 에너지를 흡수한다면
반대로 N은 1에서 2인 상태로 전이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A에 해당합니다. 그럼 3에서 2로 전이하는 에너지는 B가 되겠군요. 이제 보기를 봅시다. 기억, A의 에너지가 B보다 크므로 진동수 역시 A가 큽니다. 에너지 E는 HF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니은, 진동수의 합을 에너지식 E는 HF를 통해 구해봅시다. A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FA, B 진동수를 FB라고 하면 두 에너지의 합 A 플러스 B는 HFA와 HFB의 합과 같고 에너지 준위 값으로는 E3-E1과 같습니다. 이 값을 플랑크 상수 H로 나누면 두 진동수의 합 FA 플러스 FB가 나옵니다. 보기에서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야 맞습니다. 틀렸군요. 디귿, N이 2인 전자에 에너지 B를 가하면 B가 에너지 준위 간격 2에서 3에 해당하는 에너지이므로 전자는 N은 3인 에너지 준위로 전이합니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에너지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해야 전자의 전이가 가능합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고 정답은 3번입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막힘없이 풀만한가요? 12번부터는 다음 동영상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